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많이 재밌습니다. 진짜 볼만한 게 많아요. 언더스탠딩에. 예, 네. 주제가 굉장히 다양해졌더라고요. 네, 예. 네. 꼭 투자 주식 뭐 이쪽 아니더라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있으니까요. 예, 특히 이런 추석 같을 때 한 번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개장 상황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추석 앞둔 이제 휴일 전날은 한 3% 정도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3% 가는 겁니까? 성의 없이 그러면 대답하지 마시고. 예, 좀 오늘은 그래도 가겠죠, 그죠? 네, 오늘 뭐 미국도 보니까 갔고. 한국에 되게 우호적으로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있어요. 아쉬운 게 있어요? 마이크론 주가는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부정적이라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는 좀 부담이 있는데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많이 급락을 했고 또 무엇보다 천연가스 가격 유가도 지금 우려감은 큰데 오히려 막 이쪽 원자재도 막 급락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오늘 국제 유가도 많이 빠졌고 어제 보니까 또 사우디가 OSP라 그래가지고 이제 석유 판매하는 가격이죠. 그걸 또 크게 낮췄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낮췄어요? 네, 이게 배럴당 9점 몇 달러 했는데 그 10월 달 가격을 5달러대로 낮춰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유가에는 안 좋게 작용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좀 급락을 해서 이건 뭐 우리나라 시장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그걸 자초를 그게 내렸다고요? 7월, 그러니까 8월, 그러니까 9월이죠. 9월, 7월 굉장히 크게 올렸다가 10월 달에 이제 판매하는 그 OSP를 네. 굉장히 큰 폭으로 낮췄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그러네요. 이건 뭐- 많이 낮췄네요. 5.85달러를 네, 많이 인하했으니까 꽤 많이 낮췄네요. 네. 예. 근데 유가가 그렇게 되면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은. 네네네. 자, 이 OSP는 아람코에 들어가시면 늘 확인하실 수가 있답니다. 여러분 아람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고 하네요. 예. 자, 이제 개장됐네요. 시작됐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지수는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먼저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네, 지금 코스닥이 지금 강보합이에요. 강보합이라니 이 정도면 상승이죠. 코스피 0.6, 코스닥 1.3% 올라오면 이 정도면 상승이지. 어떻게 강보합입니까 이 정도가? 아니 저는 뭐 한 1, 2% 이상 안 오르면은 그냥 강보합입니다. 코스닥이 1.35라고. 아니 뭐 개별 주식 할 때 한 10% 이상 올라야 상승이지. 왜 이렇게 또 욕심내 그래요 오늘. 네, 그래 어쨌든 코스닥은 1% 넘게 지금 오르고 네. 있고요. 이제 코스피가 좀 생각보다 이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아요. 이제 그 이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마이너스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도 내년도 메모리 업황은 안 좋다라는 발언을 좀 했나 보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생각보다 좀 메모리 업황 회복 시기가 좀 늦어질 것 같아서 마이크론도 빠졌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부진하니까 코스피가 이제 그걸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오늘 올랐으면 지수도 좀 큰 폭으로 올랐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좀 아쉽고 그래서 현재 코스피가 16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0.68% 올랐고요. 물론 이제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승이 714개, 하락이 103개 정도 기록하고 있고요. 그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778포인트, 10포인트 올라서 오늘 비교적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1.4%좀 급등하는 양상이고 상승 종목이 1180개로 하락이 168개니까 뭐 대부분의 코스닥 기업들은 오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부진한 출발 보여서 코스피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부진한 그런 출발을 보였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스카이 코비온이라는 그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WHO 긴급 사용 목록에 등재하기 위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허용이 되면 이제 글로벌적으로 또 사용이 가능하니까 오늘 모처럼 한 4% 정도 주가 올랐고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들 요즘에 계속 좀 신고가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태양광 관련주들이 좀 좋다 보니까 네. 하나솔루션이 한 2% 올랐고요. 그리고 애플 아이폰 물론 이제 판매량은 봐야 되겠지만 LG에너텍이 이제 관련주죠. 2.8%
상승을 하고 있고 한미사이언스, 뭐 LG화학, 카카오페이, 삼성 SDI 이런 기업들도 좋은데 오늘 주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유가가 급락하면 또 석유화학도 긍정적이죠. 그래서 오늘 금호석유, 효성 TNC 이런 이제 석유화학 대표주들이 금호석유? 한 2%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출발 다 좋은 상태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빠지다 보니까 S오일이 한 3% 급락을 하고 있고 SK이노베이션도 1.3% 하락을 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이게 생각보다 이게 그 좀 피해가 좀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서 언제 생산이 재개될지 아직은 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이너스 2% 좀 큰 폭으로 오늘도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0.5% 정도. 현대차요? 예. 어제는 오히려 또 올랐어요. 어제 뭐 장이 급나가는데도 근데 최근에 잘 버텼는데 오늘 현대차, 기아는 약간 밀리고 있고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0.5% 정도 오르는데 아마 자사주 소각 공시를 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주주 환원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으로 네. 뭐 약간 좀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면 코스닥은 바이오 기업들의 오늘 주가 흐름이 좋고 아까 HLB가 임상 데이터를 하나 공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 종양학회에서도 아마 발표가 된 것 같은데 리보세라닙하고 병역요법 임상에서 아마 생존 기간이 좀 세계 최장 22.1개월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효능이 좀 있다는 게 입증이 되면서 오늘 주가가 9%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HLB요? HLB가 이 꼴이 올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아니 근데 저는 이 꼴이 올라가시는 거 아니 이게 같은데. 약간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네. 저는 이제 테라퓨틱스잖아요. HLB 테라피틱스는 네. 그냥 HLB가 아니고 네, 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얘 얼마 산지 아시면 또 네. 테라피틱스도 한 6%는 올랐는데 네, 같이 이거 오르는. 우리 복주식으로 좀 네, 나갔던 거예요. 나갔던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 복주식 맞네 받은 맞네. 분들. 테라퓨틱스 복주식 나갔다. 예. 저희 7개 종목을 이제 드렸고 징징쇼에 나왔던 거, 예. 그 중에 하나가 테라퓨틱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올라오네요. 저의 복주식 HLB 테라피틱스 색이 네. 바뀌었군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HLB 그룹주 주가 다 좋은 것 같아요. 예, 전체적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HLB가 어쨌든 좋은 지금 이제 그 임상 데이터 공개하니까 반응을 하고 있고 레고케인 바이오도 오늘 8% 이게 다 요즘에 그 ESMO라고 이제 유럽 종양학회 이제 가서 발표하는 기업들인데 오늘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드팩토도 오늘 5% 이상 급등하고 있고요. 예. 바이오가 다 좋아요. 알테오젠이 한 4%. 또 이거리 살랑살랑 움직이는데요? 이게 숨길 수가 없네. 사랑과 재채기 그리고 주식 올라간 거 숨길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뭐 코스닥은 네. 바이오의 날인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신약 개발 회사들이 네. 일제히 그러니까 HLB가 워낙 좋은 데이터를 좀 내주다 보니까 이게 서로 좀 훈풍이 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프리카 TV가나 펄어비스 같은 이제 게임이나 네. 인터넷 플랫폼도 오늘 급등하는 게 미국에서 미국 금리가 또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오늘 밤 사이에. 그래서 그런 이제 긴축 이슈가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강세 보이고 있고 2차 전지 소재죠. LNF도 한 3% 정도. 그래서 그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들이 뭐 거의 다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덕산네오룩스가 한 3% 정도 약간 밀리는 것 같고요. 자이언트 스텝이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는데 어제 사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나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셌는데 오늘은 좀 대밀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뭐 거의 대부분의 코스닥 섹터들이 다 고르게 반등하는데 시장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바이오가 좋아서 좀 강세 보이는 것 같고요. 코스피는 이제 다시 지수 말씀드리면 현재 11포인트 정도 상승을 해서 상승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0.4% 정도 상승에 좀 그치고 있고 코스닥은 9포인트 정도 올라서 1.1% 정도 상승을 일단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분위기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아마 외국인 때문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장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400억을 공격적으로 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파는 건 전기전자랑 운수장비, 아마 IT랑 자동차를 좀 많이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IT는 아마 삼성전자 파는 것 같고 자동차 쪽도 오늘 좀 비교적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 두 개의 업종 합치면 1,000억 정도 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들의 이 우리나라 대표 기업 좀 매도가 있어서 약간 좀 미국 증시에 연동이 좀 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고 반면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한 5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좀 방어는 해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섹터 쪽으로는 이제 그 사료 업종이 오늘 조금 일부 좀 올라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비료주들도 좀 반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도 네. 주가 움직임들이 좀 비교적 괜찮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또 인터넷 관련주라든가 SNS 관련 플랫폼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오늘 좋은 것 같습니다. 게임주들도 이제 동반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애플 아이폰이 어쨌든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도 뭐 아주 급등은 아니지만 좀 견조하게 상승세가 뭐 잘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에 네. 그리고 타이어주들이 좀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한국 타이어가 음. 거의 한 4% 가까이 또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 관련주들도 요즘 뭐 약세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섹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유업종하고 종합상사 자원개발,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수혜주들은 대부분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유가나 천연가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조선주들도 오늘 좀 약한 편이고 뭐 천연가스 관련주 이쪽도 좀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강했던 자동차도 오늘은 조금 뭐 현대차나 기아가 뭐 많이 밀리는 건 아닙니다. 한 네. 0.5% 정도 밀리면서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가 좀 빠지면서 철강주 좀 약하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 관련주, 원자재 관련주, 일부 자동차주 이쪽이 좀 약하고 반도체 대표주도 좀 부진하고 요 섹터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의 섹터는 다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섹터들이 이제 자동차나 IT인데 그렇죠. 이게 좀 약하다 보니까 지수 상승이 좀 제한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얘기하시니까 갑자기 지난번에 저 쇼폰 보다가 네. 김프로님하고 정프로님하고 태조 이방원 아니라 태종 이방원이다 얘기하면서 종이 뭐냐 그래가지고 한참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네. 종합상사 얘기를 좀 아, 하셨었는데 그랬었죠. 지금 딱 그 종합상사가 잘 갔던 이유가 그 에너지 가격 관련 네, 직접적 맞습니다. 관련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네. 지금 영 선생님 말씀대로 그 에너지 가격 떨어지는 거를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유가가 120달러였거든요. 네.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지금 80달러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 못했죠 사실. 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우려는 큰데 실제 원자재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계속해서 주가에도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석유화학은 오히려 급등을 하고 네. 그쵸. 반대로 정유는 빠지고 그게 이제 에너지 가격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정유는 이제 기름 갖다가 팔아야 되니까 좀 원재료 가격이 낮아질 거라는 기대가 좀 있는 것 같고 정유는 뭐 마진이 좀 줄어들 것 같은 예, 불안이 정제 좀 마진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그런 것 좀 같은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석유화학은 조금 좋고. 석유화학은 좋죠. 왜냐하면 이제 다 원유 기반으로 대부분 만들기 네, 때문에. 네, 네. 예. 자, 그렇게 현재 주식 상황들 살펴드렸고요. 근데 처음 시작보다는 약간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었네요. 조금 네. 탄력이 떨어지고 있고요. 페인트는 근데 왜 이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아, 오늘 그 조강 페인트인가요? 네. 그 기업에 대해서 한 증권사에서 보고서를 썼더라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게 조강 페인트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나 봐요. 그쪽으로 소재? 예, 2차 전지 소재 쪽 그 신사업 기대감이 네.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의 보고서가 오늘 나왔어요. 신한증권에서 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나오니까 이제 바로 오전에 갭으로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강 페인트가 움직이면서 이제 네. 섹터가 좀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페인트로 가는 건 아닙니다. 네네. 페인트가 아니라 이제 개별 기업의 그 신사업 모멘텀이죠. 아 그래요? 예. 아니 뭐저 페인트 테마가 떡하니 있길래 예. 노루홀딩스도 노루는 또 다른 이슈가 또 있었던 건가? 노루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아. 노루는 뭐 노루 뭐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사슴과 싸웠나? 근데 아무튼 지금은 이제 조강 페인트의 네. 어떤 개별 모멘텀이지 않나 네네네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루홀딩스 저 남매가 싸워가지고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지분 확보 경쟁한다 네. 그래가지고 주가가 좀 올랐었어요. 그 지분 경쟁 노루랑 사슴이랑 포기 안 하시네요. 한 번 해서 안 됐으면은 그만하셔도 됐는데. 이거 또 성공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제 노루는 또 올랐고 조광은 또 다른 이유로. 네. 네. 자, 그러면 또 연휴 앞이지만 한번 살펴봐야 될 좋은 리포트들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예, 아니 요새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대부분의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거의 완성차를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하셨는데 네. 오늘 이제 보고서 나온 거 중에 약간 좀 의견이 다른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 DB 금융투자 김평모 연구원인데 이분은 완성차보다는 좀 부품주를 좀 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좋은 건 아닙니다. 요즘에 현대차는 올라가긴 하더라도 네. 뭐 그렇게 썩 전체적인 이 섹터 자체가 아주 강한 편은 아닌데 실적 전망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는 아직 회복할 기미가 안 보이고 있고요. 네. 미국과 유럽 수요는 여전히 부진하고 그리고 그 같은 기간 판매량보다 200만 대 이상의 초과 공급이 지금 발생하고 있대요. 이게 이제 전체 글로벌 자동차를 좀 나타내는 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공급보다는 좀 수요를 걱정해야 될 때인데 이게 자동차 가격은 올라갔는데 사람들의 이제 가처분 소득은 줄다 보니까 네. 여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도 할부로 많이 사는데 자동차 할부 금리도 지금 많이 올라갔고 금리 올랐죠. 예, 네. 이런 것들이 신차 수요에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DB금융투자에서 내년 자동차 수요를 1,620만 대로 미국을 예상을 했는데 1,400만 대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대 기아가 그래도 이렇게 독보적으로 좋았던 거는 신차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사들이 신차 내놓지 않을 때 현대차는 적시에 잘 내놨고 네. 공급도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게 좀 바뀌는 게 이제 경쟁사들이 또 신차가 나오게 되고 그렇죠. 현대 기아는 신차 사이클이 좀 약세 구간으로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가 그동안 되게 낮았는데 네.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 기아가 내년 실적은 올해보다는 좀 부진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의견을 좀 주셨고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주가 이제 올라가려면 PER이 올라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기차 판매에 달려 있잖아요. 예. 근데 현대 기아가 전기차 판매 물론 잘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미국에서 이제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이게 이제 해결이 되면 또 달라지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네. 멀티플이 전기차 점유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지금 PER이 6배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벗어나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잘 팔려야 점유율이 늘어나야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만약에 이어진다면 완성차보다는 좀 부품 업체들이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과거에도 현대기아가 이익 정체기가 11년, 16년도 한 5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부품사들이 완성차보다 주가 흐름이 더 좋았대요. 네. 그러니까 뭐 현대모비스는 AS 매출이 있었고 한국타이어는 그 자동차 교체용 타이어 판매가 잘 돼가지고 좀 주가 흐름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의견들은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 아무튼 완성차가 좋다. 이렇게 이분처럼 부품이 좋다. 뭐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네. 이런 시각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저도 이렇게 부품 자동차가 안 좋은데 부품이 좋을 게 뭐가 있나 이제 그 생각이 네. 좀 있었는데 네. 이분 얘기는 신차가 안 팔리니까 고쳐 쓴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신차 판매가 부진해도 이제 AS 매출, 모비스가 이제 부품 파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AS 부품도 만들거든요. 네. 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도 오이 타이어는 처음에 이제 오리지널로 달려서 네. 나오는데 아리 타이어는 이제 새로 그러니까 차를 바꾸면 타이어가 딸려오는데 차를 안 바꾸니까 타이어만 교체를 한다. 네. 그러니까 차는 많이 안 팔리더라도 부품이나 타이어들은 좀 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으네요. 저는 네. 자동차 부품이라고 그래갖고 저 진짜 부품 회사들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교체용을 얘기하고 계신 거네요. 오늘도 보면 이제 한국타이어 주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물류비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부품 회사들이. 맞아요. 근데 예. 그걸 다 떠안았죠,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요새 뭐 HM 주가가 안 좋은 거 보면 운임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오히려 이런 기업들한테는 좋게 작용하고 또 여기 말미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현대차 뭐 이렇게 익스포저 노출도가 높은 이 부품사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GM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도 있어요. 부품사 중에 그쪽은 오히려 이제 신차 사이클이 오히려 또 시작이 되니까 그래서 GM 노출도 높은 기업들도 좀 주목을 하자. 그래서 완성차 보니까 현대기아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좀 모멘텀이 올해 좋았는데 내년에는 좀 약간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좀 부품 이 흐름을 봤을 때 GM 노출도 높은 기업들도 한번 보자.
뭐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긴 보고서예요. 그래서 한번 DB금융투자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이 지금 뭐 오늘은 좀 많이 안 좋은 모양이군요. 방산 쪽이. 예, 오늘 방산이 채팅에- 한국항공우주가 좀 많이 빠지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많이 오른. 사실 게- 많이 오르긴 좀 올랐던 것 같고요. 오르긴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네. 악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저도 이게 뉴스로는 악재를 제가 확인한 게 없어가지고. 근데 많이 오른 게 좀 있고, 그리고 지금 태조 이방원의,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뭐 지금 그 뭐 테마일 수도 있고 주도주일 수도 있는데 네.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어쨌든 이제 유럽의 리스크잖아요. 음흠.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런 리스크들인데, 이게 어쨌든 우려는 있는데 에너지 가격이 지금 요새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제 생각엔 약간 여기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거 아닌가. 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이걸 지탱하는 태조 이방원의 지탱이 가장 큰 게 에너지 가격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꺾이다 보니까 여기 좀 약간 단기 플레이 하신 분들이 요거 팔고 좀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피해주로 좀 약간 또 옮겨가는 네. 네. 수급 이동도 있지 않나. 그래서 악재가 아니라면 약간 수급 변화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 태조 이방원을 지탱해 주는 게 에너지 가격이라는 생각은 저는 못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다 에너지 가격이랑 관련 네. 있는 테마들이네요. 네, 사실 뭐 조선도 그랬고 LNG. 그렇죠. 예. 그렇죠. 태양광도 2차 유가 떨어지면은 태양광도 조금 약세를 보이니까. 물론 이제 그렇고. 이게 저는 뭐 이 태조 이방원 트렌드가 뭐 이게 단기로 벌 이슈는 아니라 봐. 이게 구조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예. 이게 수급도 사실 굉장히 많이 쏠렸거든요. 예. 이걸 대체할 섹터가 없었어요 그동안. 음. 기관 투자들을 보면 수급이 이쪽으로 굉장히 쏠렸는데 이거 중에 하나의 모멘텀이 꺾이니까 아마 조금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그래서 아마 좀 방산주도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다른 리포트 있을까요? 네, 그리고 잠시만요. 그 반도체 쪽에서 이제 신한증권의 최도현 남궁현 이제 애널리스트가 2016년, 19년 하락 사이클 이제 복귀라는 이제 제목으로 보고서 썼는데, 참 이게 반도체가 지금 너무나 안 좋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누구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나온 내용은 뭐냐면 생각보다 지금 메모리 업황이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4분기까지 재고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직접 또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업황 회복 시기는 상당히 좀 늦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게 과거랑 좀 다른 점이 몇 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6년, 19년도에 안 좋았던 사이클과 좀 비교를 해보면 재고가 어쨌든 과거보다 굉장히 높대요. 재고 수준 자체가. 그게 이제 뭐 코로나 환경 때문일 수도 있죠. 사실 그동안 코로나 환경 때문에 물류 차질도 많이 빚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이 재고 수준이 상당히 좀 높다는 게 특징적이고, 수요의 하락폭도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수요의 하락폭이 사실 각종 악재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예상 못했던 뭐 전쟁도 있을 거고, 중국의 셧다운, 지금 청주시도 더 연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셧다운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IT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랑 또 다른 점은, 이건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공급이 어쨌든 절대적으로 적어요. 당시랑은 다르게. 그래서 공급이 좀 적다는 건 사이클의 진폭을 또 낮추는 요인인데, 네. 그러니까 과거랑 굉장히 이게 해석하기 어려운 게, 과거랑 좀 다른 점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의견은 뭐냐면, 어쨌든 뭐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수요나 이런 것 때문에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현재 주가는 PBR 상으로는 저점에 좀 위치는 해 있다. 그래서 매크로적으로 경기가 뭐 시스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지만 않는다면 아마 지난 7월에 저점을 찍었거든요. 거기를 지지선으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격적인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은 내년 1분기 초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이분 의견은 좀 횡보, 옆으로 좀 늘어지는 구간, 네. 그리고 내년 초 정도 반등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뭐 이걸 맞출 수는 없겠죠, 누구도. 그런 좀 시각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이렇게 악재라 그러는 건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네. 우리가 호재라고 기대했던 건 하나도 안 돼요. 네, 그 예를 들어 DDR5 같은 경우도 뭐 인텔이 CPU 나온다 그랬던 게 벌써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안 나왔고, 이번 달에 뭐 인텔 이노베이션에서 그 CPU 사파이어 래피드 공개하냐 마냐 이런 얘기들 지금까지 하고 있죠. 뭐 자율주행, 뭐 AR 기기 나오면 뭐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한다 그랬을 때 뭐 AR 기기 또 왜 안 사주세요? 그때 사주신다 그랬잖아요. AR 기계 예. 나왔어요?
아니요, 그냥 예전에 나온 거라도 좀 하나 아, 주세요. 10월에 에이, 나와요. 그거 안 돼. 10월에. 신제품 사야지. 네, 아이, 옛날 그런 것도 잘 안 에이, 되고 있고 에이. 사실 그 재고가 높은 거는 이전에 코로나 공급망 때문에 네. 재고를 좀 미리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게 또 생각보다 또 수요가 둔화되면서 잘 안 팔리고 있고 네. 참 뭐 반도체 파운드리 3나노 되면 TSMC 잡는다 그래갖고 좀 기대했었는데 그것도 3나노 나왔는데 별 효과도 없고 네. 그 참 악재는 악재대로 다 나오고 호재라 그랬던 건 또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참 여러모로 그때 안 우리는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발상의 전환. 자, 지금까지 악재 다 나왔죠. 호재가 나올 건데 안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호재 나온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게 나오는 그럼 또 물리는 시점에서 거고요? 자꾸만 이제 아까 공 기자님 말씀대로 자꾸 지연돼요. 예. 그리고 그게 현실화 안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인텔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뭐 사파이어 래피드 나온다 하는데 자꾸 연기되고 중국은 이제 제로 코로나 풀 거다 하는데 예. 청두시 또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데 악재는 계속 이게 중첩이 되고. 그러니까요. 그런 아니 것 진짜 같아요. 되게 좀 얄미운 게 DDR5 안 나온다고 계속 미뤘잖아요. 네, 그렇죠. 미루는 동안 이제 그래 이번에는 좀 나올 수도 있겠다. 뭐 9월달에 이번에 발표 사파이어 GP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DDR5 가격은 PC용 DDR5 가격이 툭툭툭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출시한다 그랬을 때 나왔으면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를 그 지연시키면서 뚝뚝 떨어진 상황에서 또 이렇게 되니까 또 막상 DDR5용 CPU가 나오더라도 과연 DDR5가 삼성전자의 주가 그러니까 실적을 많이 개선해 줄 거냐에 대해서 또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아, 삼성전자도 가지고 삼성전자는 있어요. 아, 삼성전자 할 말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아유, 항상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뉴스 그냥 따라서 이렇게 딸려갈 게 아니라 항상 발상의 전환. 예? 예. 그래서 회사가 이거 왜 XR 기기 안 사주지? 아, 내가 사서 회사에 주면 어떨까? 아, 발상의 전환입니다. 회사가 나에게 뭘 해줄 거라 생각하기 전에 너가 회사에다 뭘 해줄 거라 생각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네, 어차피 월급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뭐 집에 갖다 줄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집에 갖다 줘야죠. 집에 안 갖다 주세요 원래? 아이, 보통? 아, 월급이 뭐 집에 갖다 주라고 주는 겁니까? 그럼 어디 갖다 주라고 줘요? 아니, 회사랑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거죠. 자, XR 기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아, 그나저나 달러 자꾸 사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제가 이 무슨 계좌인가 모르겠는데 그 레버리지 못 사는 저기가 좀 있네요. 그 뭐 수업도 들어야 되잖아요. 아, 예. 살 수 있는 계좌가 하나 있는데 그걸 지금 못 찾아갖고 그러는데 일단 그러면 제가 그냥 선물 좀 사겠습니다. 네, 아 저한테 선물 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진짜. 추석 선물? 자, 매수 들어갔다. 체결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저 레버리지까지는 못 샀고 그냥 선물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달러 환개입에 들어간 정프로 달러 한번 잘 움직임 보겠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달러? 네, 1,379원 20전 정도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79원 올랐네. 올랐어요? 어제 78원 마감했어요. 이제부터 1,300 오늘 안에 76원까지 제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네. 아, 1,376원 봅니다 오늘. 지금 구두 개입하고 계시는 구두개입 거죠? 한 거잖아요 지금. 달러 내가 샀다고. 달러 네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정프로 이기기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샀습니다 달러. 그 일정 좀 체크해 볼 만한 것들 있나요? 네, 잠시만요. 이제 오늘 일정 관련해 가지고 그 22 통화 정책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0.75% 올릴지가 좀 가장 관심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고 파웰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해가지고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거든요. 물가 인플레이션이 뭐 꺾이는 증거들이 좀 보인다 이렇게 좀 좋은 멘트를 해줬는데 사실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멘트에 따라 굉장히 좀 출렁이거든요. 그래서 파웰 의장이 오늘 또 연설이 있는데 좀 긍정적인 멘트를 해줄지 또 찬물을 끼얹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 휴장인데 중국도 휴장이고요. 중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좀 발표가 되고 내일 제일 중요한 이슈는 유럽에서 에너지 장관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니까 뭐 천연가스 뭐 가격 상한제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있고 이제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럽에서 종양학회가 13일까지 열리는데 안 그래도 오늘은 가장 이 바이오주들 지금 주가 움직임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그래서 바이오주들 모멘텀이 이어질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일정까지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아, 우리 염이사님 이제 또 추석에 가족분들과 함께 또 즐거운 추석, 풍성한 추석 네. 보내시고 과일 좀 많이 드시고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저 과일을 워낙 좋아해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추석에는 역시 어떤 과일이 제일 맛있죠? 사과인가요? 사과배? 대표 과일이긴 하죠, 그게. 예. 예. 이제 감도 나올 거고. 예. 우리 좀 감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많이 떨어졌죠. 예. 빨리 저희가 말려서 꽃감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자, 추석에 참 떡도 먹잖아요. 그 무슨 뭐죠? 송편. 아니, 백년화편. 백년화편. 송편 먹던 시절은 이제 끝났습니다. 2019년 이전까지가 이제 송편 먹던 시절이고요. 2020년부터는 그 명절 고유의 음식 백년화편 말씀하시는 거죠? 백년화편이죠. 예, 달 뜨듯이 백년화편 동그랗잖아요. 그렇죠. 예, 송편은 오히려 그 반달 모양이. 그럼 나 왜 반달인지 모르겠어. 송편 보름달 뜨잖아요. 와, 예, 광고를 위해서 민족 고유의 명절을 이렇게 왜곡하시는 거 대단하십니다. 백년화편의 보름달 같은 동그란 떡 아주 맛있습니다. 밥알 찹쌀떡 많이 드시기 바라겠고요.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도 즐거운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어느 정도가 전문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 이제 그쪽의 덕후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드디어 3프로TV에서 오건영 부부장의 경제 강의가 출시됐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마켓 봤거든요. 그래서 휴가지 같은 데 가서 새벽 몰래 보죠. 이거 보죠. 이거 보잖아요. 이거 혼나죠 그러다가. 얘는 덕후죠 덕후. 제가 가봤던 길이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고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면서 쭉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바텀업 잘하시는, 바텀업이 뭐냐, 기업 분석 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환율만 설명해 달라고. 환율에 관련된 정보만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환율 제가 못 맞추는데요. 근데 로직은 설명해 드릴 수 있고 큰 틀에서의 방향성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 해드리니까 충분하다고. 오케이.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